이리 오너라 이리온. 46회죠. 네. 맞죠? 40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프로데클러 염차장도 지금 자리 없고 심플하게 아침에 일정들이 시작하기 전에 빨리 녹음하느라고. 네. 아마 스몰캡 월보를 나눠서 다 녹음하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일정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정옥식 팀장이랑 같이 그 스몰캡 밸류앵글 4월호에 대해서 네. 좀 약간 세미나 가서 하는 형식으로 요번 이제 좀 더 강화해서 하려고요. 이거를 워낙 중소형주 기대들을 많이 하시니까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윤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드스몰캡 정홍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초입니다. 초기 단계인 기업이랑 초기 단계인 사람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건성으로 한다. 건성으로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월보가 나오면 굉장히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 특히 좀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종목만 보는데 중요한 게 기존 유니버스에서 변화했는 내용들을 보통 네. 그 정신연구원이 정리해 놓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로 보면 10페이지 내용이에요. 네. 요번에 한 변화라고 5종목 정도 해놨더라고요. 네. 요거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고 시작할까요? 네, 뭐 간단히 뭐 매번 그런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월보에 이런 내용들을 적어놓는 거고요. 세미나 때 이런 주제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매번 종목을 매달 쓸 수는 없잖아요. 특히 다나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써가지고 사람들이 지겨워하거든요. 근데 영업 상황이 좋아요. 여기 써놓은 내용이 뭐냐면 물론 그 제가 분기별로 체크하지만 월별로 체크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미팅을 통해서 계속 분위기 파악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이게 탐만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네. 숫자를 뭐 절대 안 알려주죠. 안 알려주잖아요. 말이야. 이게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네. 만나서 방 잠가놓고서 뭐 서로 그런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되게 탐방 안 받아주는 데도 많아요. 많죠. 아주 심지어. 많죠. 네. 약간 전화를 안 제가 받아요. 혹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탐방 가서 뭐 다 어떤 걸 확인하고 왔다고 또 불화 아니야? 네, 뭘 뭐 확인하니까. 네, 거의 숫자를 얘기해주거나 그런 그렇죠. 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 보는 거죠. 네, 그쵸. 톤을 보는 거죠. 뭐. 저 분위기를 보는 건데 제가 항상 추정 실적을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나 같은 경우도 1분기 이제 세일즈 그로스를 한 11%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2월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별도 기준으로 트래픽 기준으로 봤을 때 트래픽은 과거 데이터니까 얘네 실적을 짓게 하는 게 아니니까 30에서 40% 정도 이 나오고 있습니다. 11% 봤는데 네. 그 정도 나온단 말이야? 네, 이야,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그거보다 좀 더 슬로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좋을 거예요. 그 좋아지는 이유에 대한 질이 중요한데 다나와가 과거에 남성들 중심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20대, 40대 남자들이 PC 조립. 네, PC 아니면 뭐 IT 뭐 그런 거 위주로 사용했었는데 고객층이 여성분들이 되게 다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사요? 이제 프리미엄 가전들이 이슈화 되면서 예를 들어 건조기, 뭐 공기청정기, 그런 뭐 그 무선 청소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가정에서 사다 보니까 가정주부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명절 특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설이 있을 때 뭐 1, 2월 달, 그러니까 설 전에 좀 다나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사과 박스, 팩박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질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1월 달에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지금이 명절 특수를 받은 거네요. 그쵸. 1월 달, 2월 달이. 박스. 그럼 약간 네. 쉬겠네. 그 특수가 반영된 거면. 네, 그쵸. 어떻게 보면은 네. 너무 뿜은 거네 실적이. 상반 1, 2월 달에 너무 좋았던 이제 거죠. 그래서 주가로 보면 그러면 이게 좋았다는 게 반드시 주가가 막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 이게. 실적, 네, 그쵸. 그쵸. 네, 네, 실적이 좀 뿜었으면 트래픽이 좀 좋아가지고 1, 2월 달은 그런 상황이었었고 3월, 그러니까 사실 1월 달 트래픽이 많이 올라간 거 보고 2월 달 기대를 안 했었어요. 2월 달 거를 땡겨서 1월 달에 반영됐나 보다 그냥 그랬는데 2월 달이 1월 달보다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네, 그래서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3월 달은 재밌게도 그 3월 초에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공기청정기가 쇼티지 났거든요. 그 다나에서 당연히 공기청정기가 거의 검색어 1, 2위를 다투기 때문에 3월 달도 나쁘지 않은 것 이건 같아요. 그냥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지 좋은 거네요. 상황이. 네, 상황은 되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엔 안 팔리던 사과 근데 박스 이런 팔리고. 거지 네. 주가라는 게 1분기가 워낙 숫자가 좋아버리면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이만큼 좋게 나오겠다는 생각들도 또 할 타임이 왔거든. 그렇죠. 그럴 수도 그게 있습니다. 고민스럽거든. 아니 보통 종목 투자할 때 그런단 말이야. 그럼 네. 연간에 뽑아버리면 연간으로는 주가 뽑아버리고 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네. 경우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황은 괜찮고 물론 제가 지금 추정해 놓은 거는 뭐 상황이 좋다고 해서 확 올려놓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게 좀 영업 상황은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숫자는 상당히 잘 나오겠다. 네. 그리고 리노공업은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을 했는데 그 작년 한 3분기부터 투자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 그 두 개가 너무 극단적으로 같이 와닿기 때문에 일단 안 좋아지는 건 모바일 쪽에 대한 ICT 소켓의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좋아지는 건 그거고 좋아지는 거는 이제 초음파 프로브 쪽 공장이 7월 달에 완공되면 그때부터 좋아지겠다.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 거죠, 맨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은 7월 달부터 새로운 사업이 새로웠다기보단 기존의 사업을 굉장히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건데 그럼 7월 전까지는 좀 슬로우하게 봐야 되지 않나 실적 측면에서는 좀 그런 걸 감안하시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고민스러운 게 어쩌면 작년에 어떤 시점부터 주가가 굉장히 단단하게 네. 탄탄하게 올라왔는데 수적도 굉장히 여기는 단단한 기업이잖아요. 실적이 되게 단단합니다. 근데 의외로 지금 정홍식 팀장 여기는 네. 뭔가 약간 네. 약간 아주 톤이 강하게 얘기를 안 했거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리노를. 사실 제가 리노를 지금 10년째 커버를 하고 있고요.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야. 편견을 갖고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약간 그 동안에 가장 본업에서 위기가 좀 큰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본업 자체는 새로운 산업은 들어오지만 본업 자체가 이렇게 아주 좋은, 그러니까 막 그쵸. 늘 좋아지. 10년 동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어느 정도는 40% 정도 노출돼서 기대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약간 나머지 60%에 대한 비메모리 쪽에 그런 자동차라든가 어떤 센서 그런 부분들은 다 좋은데 한 40% 정도 노출되는 모바일 쪽에 대해서는 뭐 아주 나쁘다가 아니라 약간 과거만큼의 성장률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워낙 성장률이 좋았던 회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있었고 주가가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빠졌다가 다시 그 빠진 만큼이 다 회복됐어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뭐 아주 저평가 상태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1분기는 사실 제가 보수적으로 역성장을 추정해 놨어요. 네, 근데 보통 리노는 역성장을 추정을 잘 안 해놓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실적을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회복이 더디다면 주가는 그렇게 재미는 없겠네, 이것도. 네, 뭐 좋은 회사지만 여기서부터는.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은 좀 약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2R은 뒤에 종목을 커버를 직접 하셨어요. 네, G2R이나 퍼시스는 있고 22페이지에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G2R과 뭐 대한약품만 아주 간단히 코멘트 드리고 바로 뒤에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게요. 대한약품은 아주 심플합니다. 국내 병원의 입원 일수 그 증분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 3Q18 누적까지 데이터가 나왔어요. 4.6% YOY 증가했고요. 매출액도 딱 그 정도 증가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네. 그리고 당연히 이 회사는 영업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서는 한 12% 정도 나왔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2017년 들어가지고 국내 병원 입원 일수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마이너스 0.1%로 그냥 플랫 정도로 갔었는데 2018년 들어서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추세적인 성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모멘텀은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매년 그냥 성장하는 회사고 지금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시장에서 소외돼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실적으로 아까 말했던 병원에 그게 늘어나는 그 소위 그 입원 일수가. 네. 입원 일수 늘어나는 그걸 갖고서 한 15, 16, 17 엄청 뿜었었잖아요, 주가가.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은 안 나온 거냐, 입원 일수가. 네. 앞으로도 그렇게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않다 나는 계속 이제 아침에 네. 대변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한약품에 꽂혔던 사람들은 14, 15, 16, 17에는 편했거든. 네, 그렇죠. 그냥 이것이 늘고 있으니까 무조건 오르죠. 많이 오르죠. 그런데 지금 그건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주가가 아까 좀 밀려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성장은 하지만 그로스 레이트는 과거만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로스는 있지만 그로스 레이트는 안 나오는 거지. 그렇죠. 과거만큼은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때부터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때는 OP 마진이 개선될 여력이 많이 있었어요. 한 15%좀 넘었으니까. 근데 지금 3% 수준에서 얼마나 더 개선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세일즈 그로스 올라가는 것보다 OP 그로스 올라가는 게 훨씬 셌거든요. 당연히 그런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반영돼서 주가가 약간 재미없게 흘러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아까 말했던 이 세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한 저번에 중소형주 작년 말에 박살 났을 때 네. 실었으면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들이죠. 그렇죠. 관심 없었을 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리노를 보면서 여러 느낌이었는데 네. 리노 작년에 많이 헤매고 있을 때 네. 굉장히 강하게 마이크로 했었거든. 네. 정홍식 시장이 네. 그때 사서 또 복원이 상당히 됐다는 거지 지금 이런. 네, 사실은 생각했던 만큼 다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이 의견이 저희가 돼 있더라도 그때와 작년 우리가 바이콜 할 때 시점과 지금의 바이 의견과는 주가가 달라졌습니다. 주가가 달라진 거죠. 위치가 좀 그런 느낌.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왜 맨날 바이 해놓고 그러냐 물어보시니까 그 톤을 계속 저희와 같이 업데이트하면서 함께 고민해야 그걸 따라올 수가 있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뉴스 검색하다 갑자기 뭐 오늘은 내가 이 종목 샀는데 리노공비야. 오늘 바이 의견이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애널리스트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가 정우신 연구원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금 정기 세미나 아니야. 네.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세미나를 다니잖아요. 업데이트합니다. 네.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 제가 일반 투자자분들이 자기가 너무나 새로운 걸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재료 매매하는 거는 그 축주안에서 그냥 재료 매매하는 애들이랑 단타 치는 사람들이고 그거는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희 리서치 베이스 투자라는 거는 업데이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최종목 다 업데이트하면서 이 감이 같이 해오신 분들 감이 오셨을 텐데 모르겠다. 네,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중소형주 매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종목을 찾아가지고 그 이슈로 사시는 것보다 가장 지금까지 수익률 좋았던 분들은 원래 스터디가 다 돼 있던 종목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를 머릿속에 담아놨다가 그게 그 체크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미 스터디는 다 돼 있잖아요. 그때 매매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가장 좋더라고요. 작년에 다 나와. 리노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대한제 약품이 기억나는 게 이게 회사가 영등포에 있어요. 그때 근처에 있네요. 가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북한에 그 중국에 수액제 수출한다고 북한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만나고 그랬었어. 근데 그때 심플해. 입원을 많이 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입원을 많이 하면 그리고 수액을 때 많이 맞았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막 주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들어맞지. 막 그때 뭐 도라지 주사 같은 것도 있었나? 네, 영양소액제는 대한약품은 좀 그러니까. 약하고, 기초색제 위주로 좀. 수액제 쪽으로. 그래서 그거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서 가면 대한약품 정말 편하게 열고 할 수 있는 종목이었거든. 15, 16, 17에. 네. 근데 그게 아까 오늘 뭐라 그러냐? 그게 약간 주춤하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때보다는 안 나올 겁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를 해준 건데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은 그게 다를 거라는 거. 이걸 같이 업데이트 해온 사람들은 그래? 내가 대한약품이 100이 있었으면 그래 50은 줄여놓고 네. 이미 많이들 그러셨을 거예요. 다시 뭐 20을 살까 하는 사람들도 야 그래 이거 변화했을 때 보자. 이 포인트를 읽어내는 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단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를 업데이트하라는 거니까 중소형주도 막 이 종목 저 종목 해봤자 별 재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그러면 좀 기업 분석에 넣었던 종목들이 G2R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좀 관심이 갔던 건 전에도 가끔 언급하셨는데 뭐 CD주 뭐 이렇게 들어있더라고. 탐방노트 이게 뭐예요? 일단은 뭐 G2R이나 그만 이따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요. 최근에 설명드렸으니까 퍼시스 설명드릴게요. 자료에 25페이지에 네, 있어요. 25페이지. 32,000 TP 낸 거. 네, 퍼시스는 계속 커버하고 있는 기업인데 시장에서 관심은 크게 없습니다. 일단은 퍼시스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사무용 가구. 사무용 가구를 만드는 국내 1위 회사입니다. 근데 사무용 가구라고 하면 경제가 굉장히 고속으로 발전하는 경기 상황이 좋아져야지 사무실이 많이 생기고 사무용 가구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본다면 되게 재미없네 하면서 아무도 안 보세요. 네, 저는 아무도 안 보는 재미없는 이런 전방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좋아하는 게 그 안에서 내부적인 변화가 나타나면 좋아하는 거거든요. 2017년 기준으로 OP 그로스가 37% 나왔고요. 2018년에 20.4%가 나왔어요. 최근 2년 합쳐가지고 영업이익이 50% 이상 올랐습니다. 주가는 아예 하나도 안 올랐어요. 시장에도 관심이 없는 거죠.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못한 거네. 그렇죠. 시장에서 인지를 당연히 사무용 가구다 그러면 뭐 성장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뭐 2년 동안에 50%의 영업이익 그로스가 나왔으니까 그 내용을 뜯어보고자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요.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사무용 가구가 올라서 라기보다는 이 퍼시스라는 그 그룹을 잘 뜯어보면 퍼시스는 생산 공장이에요. 일룸, CD즈, 맞아. 뭐 CD즈, 바로스, 일룸. 네, 다 있는 일룸 그런 광고 많이 봤다. 네, 거기에 있는 생산 공장인데 최근에 보면 일룸이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한 16% 정도 세일즈 그로스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저희 리포트에 넣어놨어요. 일룸은 비상장사기 때문에 저희가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요. 거기서 계속 실적이 올라가는데 퍼시스는 공장이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일룸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관계자 매출이 감사보고서 주식사항에 다 숫자로 적혀 있거든요. 그 내용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퍼시스의 일룸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 숫자 적어놨는데 사실 그렇게
절대적으로 크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 안 증분이 클 것 여기 같았어. 반영되고 있어요. 여기 25페이지에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여기 있네. 2018년 기준으로 400억입니다. 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10% 좀 넘죠. 10 한 2, 3% 정도 되는데 규모가 큰 건 아니야. 네. 근데 계속 늘어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퍼시스가 일룸으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CD즈 의자 만드는 데 있잖아요. 내가 CD즈 의자야. 네, 집에 있는. 네. 거기로도 제품을 많이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공장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결국은 사실 일룸이라는 회사가 요즘에 사실 대세예요. 대세기 때문에 되게 그래요? 많이 사시거든요. 요즘에? 네. 한샘 안 사고 일룸 삽니까 요즘에? 일단 저희 집은 너무 주관적 아니야? 근데 CD즈 의자가 비싼 건 알아. 네. CD즈. CD즈는 의자 또 대세고요. 듀오백이 1위고 CD즈가 뭐 1위죠. 내가 아니요, CD즈가 1위입니다. CD즈 1위요? 웃긴 거는 애들 공부 좀 열심히 듀오백이 하라고 아니구나. 의자를 다 CD로 바꿔줬었는데 공부 안 하더라고. 애들. 그래서 별 아니, 의미가 의자가 없는 아니. 거야. 내가 씨, 의자가 편하면. 그거 또 욕먹겠다. 말 좀 끊지 말라고 나한테 자꾸 그러는데. 결국 CD랑 일룸을 내가 좋아 보이는 소비자가 보인다면 네. 퍼시스 사면 되겠네. 이게 쿠션이죠. 쿠션 효과죠. 근데 어쨌든 퍼시스가 약간 좋은 건 뭐냐면 이 회사는 제가 가장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순현금이 시총의 56%고 자사주랑 투자부동산이랑 뭐 합치면은 시총을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영업 가치를 좋아한다면 배당성에 올라와요. 그렇죠. DPS 매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 3.2% 정도 나오고 있고 현금 계속 쌓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 가치를 그냥 빵으로 둬도 뭐 이 회사는 뭐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냥 시가총액 이상을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실적도 매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멀티플도 지금 PBR 0.8배 정도, 뭐 PR 8배 정도로 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뿐인데 보통 이런 종목들이 한 3, 4년 정도 영업이익이 계속 잘 나오면 관심을 한 번씩 받아서 리레이팅이 뭐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 3년에 한 번씩 거래 되더라고요. 엄청 없죠 또. 네, 사실은 전체 하루에 물량의 얼마나 돼? 네, 85% 정도가 잠겨 있기 때문에 네, 거래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거래 없는 종목들을 태클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재밌는 건 거래가 없다가 재밌게도 거래가 터집니다. 터지면 진짜 다 거래 가능해요. 근데 85%가 어떻게 잠겨 있는 거야? 얘네가 여기 제가 그것도 궁금한데. 주주 구성 써놨는데 퍼시스 홀딩스 그쪽에서 한 53% 정도 가지고 있고요. 자사주 17.6%. 자사주를 많이 샀구나. 네, 얘네가. 피델리티가 10% 정도. 피델리가 10% 들고 있네. 얘들 네. 뭐 돌릴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안정적이가 들고 가면서 배당 받고 이런 주주들만 구성돼 네. 있네. 그 자기 회사 좋아 보이니까 자사주 사놨고. 네, 아무래도 싸다 뭐 보니까.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 퍼시스가 좋아는 보이지만 잘 먹히진 않아요. 그래? 실적은 개선되는데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래요. 근데 저는 시간 지나면 올라갈 것 같고요.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그럼 얘네들이 진짜 알짜로 성장하는 거는 일룸이랑 CDG가 성장해서 쿠션 맞고 퍼시스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CDG를 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난 CD즈라는 회사가 상장돼있는지도 몰랐어. 17페이지에 이게 2018년 참 내가 업데이트를- 4월 달에 음. 원래 교육용 가구인 팀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게 적자가 났던 시총 한 300억 정도 되는 회사가 있었는데 재무 구조는 굉장히 좋았어요. 시총이랑 현금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회사였었거든요. 그 회사가 CD즈로부터 원래는 퍼시스의 모회사가 CD즈였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관계 회사였을 건데 CD즈 의자 사업에 대한 생산과 판매에 대한 일체를 사업을 양수해 옵니다. 팀스가. 팀스는 원래 상장돼 있던 회사예요. 그리고 약간 우회 상장한 거네. 일단 네, 거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양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교육회사였는데 사업 네. 그거에서 그 상장돼 있는 회사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네. 목적 바꾼 거네. 그래서 일단 팀스라는 회사가 CDG로 사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상장된 걸로 보이는 거고요. 그럼 기존에 있던 그 CDG는 퍼시스 홀딩스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또 바꾼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CDG는 과거에 팀스라는 회사가 사명을 바꿔서 의자 사업을 가져오면서 사명을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럼 이 회사가 과거에는 팀스였잖아요. 적자였던. 근데 CDG라는 거를 사업을 갖고 왔잖아요. 그럼 기업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의자 사업 냈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와야죠. 여기서. 그래서 실적이 과거에 적자였습니다. 팀스가 매출액이 한 120억대 정도, 200억 안 됐었고요. 내가 이걸 이해를 잘못했어요. CD즈 먹어, CD즈 홀딩스 먹어, 퍼시스 한 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보통 세미나 땐 그림을 그려드리는데 그리고 복잡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 일단 네. CD즈 홀딩스, 퍼시스 관계. 내가 지금 계속 헷갈렸어.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단 CD즈 먼저 말씀드릴게요. CD즈는 과거에
팀스였던 교육용 가구를 하는 업체가 시디즈로부터 원래 있던 시디즈에서 그 사업을 의자 생산에 대한 걸 다 사왔습니다. 돈을 주고 325억을 주고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명을 시디즈로 바꾸고 교육용 가구 플러스 의자를 그 만들고 팔게 되는 지금 ATX 검색하는 그게 현재 시디즈고요. 그 퍼시스 홀딩스라는 현재 회사는 과거에는 시디즈란 이름을 갖고 있었고 거기서 의자 사업 전체를 이제 팀스로부터 판 겁니다. 그러니까 그 퍼시스 홀딩스는 과거엔 시디즈였던 거죠. 그리고 그 팀스라는 회사는 원래 교육용 가구에서 그걸 사온 거고요. 그려줘야지 이해하겠다. 네. 네, 보통은 그림을 저희 그립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 전환하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 뭐 대주주 지분으로 올라가고 네. 그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들이 발생했던 기업인가요? 뭐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를 알겠습니다. 못했어요. 네. 근데 하나 드는 생각은 네. 보통 이제 보면 퍼시스가 제품을 이제 그 상품을 만들어서 제조잖아요. 네. 납품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시디즈랑 일룸인 거고.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요게 반대 경우가 돼 있습니다. 뭐 일룸은 이제 보니까 대주주들이 다 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비상장이고. 일룸은 지분 구조가 음. 2세가 들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네네네. 일단 근데 자기 주식이 61%예요. 그렇더라고요. 봤어요. 네, 그 2세가 한 29%. 근데 이 경우는 좀 네. 깔끔한 게 일룸 밑에 그렇죠. 시디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깔끔한 게 그냥 일룸이랑 시디즈는 열심히 팔아대면은 네. 그냥 지분관계 없는 퍼시스로 지금 뭐 가잖아요. 생산에 대한 그쵸. 그렇죠. 그렇다면 뭐 이해상충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열심히 잘 팔면 근데 이해상. 이게 이제 그 원래 이제 퍼시스는 생산만 한다면 걔네한테 마진을 많이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 마진 구조나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요거는 사실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요거는 아니니까. 제가 이제 저희 섹터에 그 이슈가 시급력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전 효과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요거를 그 적정 가격으로 하지 않으면은 네, 안 될 거예요. 털립니다. 네. 요거는 딱 그 정부에서 정하는 그런 지침들이 있어요. 그게 지침이 예, 있구나. 예, 그걸 따라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이게 퍼시스가 모든 걸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는 안 해요. 가장 중요한 의자는 CDG가 전량 다 생산합니다. 그래? 의자는. 네. 야 그러면 그럼 퍼시스 네. 이거 시리즈 어제 이 자료가 화요일 날 나왔잖아요. 네. 주가가 화요일 날 많이 움직였겠네. 네. 시리즈. 많이 움직여요. 남들 모르고 있을 때 이제 정원신 연구원이 이제 시리즈 이런 거다 얘기하고 세미나 다니니까 또 네, 뭐 근데 자료 뭐 보시는 그게- 분들은 어. 괜찮았겠죠. 근데 이게 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의자 시장의 한 40% 정도 CDG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룸에서 사실은 뭐 모든 가구 살 때 의자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CDG에서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사무용 가구 의자가 비중이 제일 높지 않을까요? 그거 CDG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나도 CD 의자라니까. 네. 저도 CDG 의자 비싸. 네. 저는 싼 거 샀습니다. 네. 그래서 막 종류가 다양한데 뭔지 모르겠는데 종류가 엄청 많아요. 허리 아파가지고 나도 다시 우리 애들은 다 아파가지고 다 바꿔. 그래서 때문에. 결국은 이게 맞물려 가지고 일룸 쪽이 되게 잘 되고 있고 그걸 쿠션 받아가지고 CDG랑 퍼시스가 좋은 거고 CDG는 자체적으로 의자가 잘 팔리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재료를 대주주가 만드는 구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네. 워낙 나쁜 일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거는 반대 구조라. 나도 아까 그래서 네. 약간 느낌이 헷갈리는데 네. 이건 좀 다른 반대 거네. 구조예요. 네. 이거 원재료를 헷갈리는 거야 그거는. 네, 원재료를 상장사가 만들고 최종 제품을 힘들게 대주주들이 열심히 팔고 계시는 그러니까. 아니, 고생을 하고 계시는. 근데 일단 구조가 퍼시스 위에 퍼시스 홀딩스가 있고요. 네, 네. 퍼시스 홀딩스 위에 이제 원래 회장님이 계시죠. 또 계시고. 그러니까 퍼실소드가 비상장이잖아. 이게 저 카메라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퍼시스 그러니까 1대 주주가 있죠. 네. 회장님 계시고 그 밑에 퍼시스 홀딩스가 있고요. 이 밑에 CDG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쪽 사이드에 어. 이세 분이 계시고 관계가 없어. 일룸이 있고 이해했어. 이 얘 밑에 일룸이 어디 있나가 헷갈려. 네, 내가 서로 지금. 관계가 네. 없어. 관계가 없네. 네, 관계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네. 어. 네. 아 그래서 내가 왜 깔끔해요. 일룸이랑 이게 약간. 어떻게 될지 계속했더니 이건 따로 있는 거네. 네. 뭔가 의심의 시각으로 지켜봤다가 보니까 관계가 없어. 네. 그래서 결국은 CDG랑 일룸이 알짜예요. 근데 일룸을 그러네. 저희가 못 사니까 나는 왜냐면 그렇죠.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이익도 못 내게 하고 딱 그런단 말이야. 그런 네.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다른 분리돼 다르게. 있어요. 이렇게 아. 따로. 일룸이 알짜지만 알짜는 못 살고 이제 거기다가 네. 납품을 하는 퍼시스로 우리가 퍼시스. 네, 그쵸. 대신 그리고 또 CDG도. 의자. CG가 나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CD가 왜냐면 일단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일단은 이 숫자 다 적어놨어요. 왜냐면 감사 보고서에 나오니까 과거에 숫자가 CDG가 매출액이 매년 올라갑니다.
근데 규모도 작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2016년에 1,394억 원에서 17년에 1,586억 정도고요. 18년엔 더 많이 올라갔겠죠. 다만 18년 4월 달에 이게 옮겨왔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약간 안 나와요. 지금 현재 있는 CDG에 나온 것도 3분기치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애매하고요. 일단 이 회사가 82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2016년에 했어요. CDG가. 그리고 17년에는 되게 애매한데 중단 사업 손익이라 그래가지고 81억 정도를 감사보고서 주식상에 넣어놓긴 그래도 했었어요. 물어보려고 했을 거. 네. 근데 근데 이미 해결됐네요. 근데 81억 정도가 이제 중단 사업 손익이라고 넣어놨는데 2018년 CDG의 그 실적을 보면 43억 나왔어요. 그 말은 기존 팀스와의 약간 사업 양수 과정에서 보통 이렇게 사업이 한번 옮겨지면 뭐 비용들이 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정확하게 뭐 우회상장으로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사업 양수죠. 그렇죠. 사실은. 네. 이 구조가 되면 항상 발생하는 거는 결국은 중단 사업 손실이 그쵸. 발생을 하죠. 근데 네. 그게 이미 이제 발생을 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발생했으니까 2019년에는 옹기로 반영되겠죠. 그렇죠. 깨끗해지는 옹기로 거죠. 반영되면 깨끗해지면 영업이익은 2배 정도 올라가겠죠. 적어도. 그래서 그로스 레이트로 봤을 때는 CDG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이 종목들이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는데 네. 잘 뜯어 보면은 깔끔합니다. 근데 그렇죠. 가구잖아요. 핫한 아이템이 아니에요. IT나 뭐 그런 신소재가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런 이런 것들이 증거가 이제 좋은 있으니까. 게 컨솔리데이션 되는 것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다들 없어지고 이렇게 모여져 시장 자체는 쭉 쪼그라들었는데 그 중에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기업들은 네. 돈을 많이 벌거든. 네. 뭐 옛날에 제지업종 같은 것도 그렇죠. 살아남은 놈들이 그렇죠. 이제 컨솔리데이션 됐던 거고. 한샘도 사실 그렇죠. 인테리어에서 네, 그랬죠. 그렇게 사실. 됐던. 그런 느낌이단 말이야. 네. 그런 시장을 먹어버리면 이 시장 자체가 줄어들어서도 의자 시장을 얘네가 이제 다른 조그만 가구점들은 다 망하고 그렇죠. 그 의자가 얘네가 점점 브랜드화 되니까요. 그러니까 얘네 뭐 의자를 가서 옛날에는 의자 좋은 거 주세요 했는데 이제 CD 의자 주세요. 사실 별 차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에 저희 프리미엄 독서실 많아지잖아요. 네. 그거 얘기는 없나요? 그거는 사실은 큰 잘 영향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고급 의자들을 또 쓰실 것 네, 같아요. 브랜드화 되는 게 사실은 그 온라인 판매 비중 올라가는 거랑도 사실 많이 맞물려 있어요. 그냥 온라인 사람들이 판매 온라인으로 살 때는 제품을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를 좀 많이 선호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샘 봤었을 때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요. 아니 이번 달에 이제 아까 이제 다나와 리노공업, 대한약품 이런 거는 약간 업데이트 하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섹시하다 느낌을 못 받았는데 내가 퍼시스와 시리즈 그다음에 이룸 이 관계를 보면 시리즈도 섹시해 보이고 네, 괜찮아 보입니다. 또 하나는 퍼시스도 좀 근데 다 거래가 없는 종목이니까 근데 잘 그 거래가 항상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터져요. 굉장히 심하게 터집니다. 중소형주들이 한 번씩 관심을 받게 되면.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더 하죠. G2R. 이게 이제 저번에 계속 커버를 해왔어요. 우리 광고를 제일기획을 탑픽으로 해서 김현용이 커버하고 있고. 그럼 삼성이 제일기획이라면 LG가 G2R인데 이거는 또 우리 정신 연구원이 계속 커버해왔단 말이에요. 어때요? G2R 그때 의견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요. 이 회사는 그냥 역성장한 경험이 없으니까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지고 있는 내용도 심플해요. 디지털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모바일이라든가 이제 컴퓨터나 그쪽에 광고를 많이 실게 되잖아요. 그쪽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고 얘네 역시 디지털 사업 부분이 CAGR로 한 30% 정도 계속 그로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 하나랑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까지 해외에 법인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LG 그룹사 내에서 해외들에 대해서 관계를 각 나라에 이제 광고를 집행할 때는 그쪽에 있는 현지 광고 대행사들을 좀 많이 썼겠죠. 근데 깔아놓는 과정이 2015년까지였다면 그 뒤부터는 깔아놨잖아요. 이제 이용해야죠. 수익성 개선으로 가는 축구 거죠. 같은 거 보면 막 해외에 보면 LG 광고 있고 막 광고판 보면은 이게 다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해외 업체들이 먹었는데 시중에서 해외 인수해가지고 지네 캡티브 가서 주는 거야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광고에선 캐시가 많으니까 캐시 그거 갖고서 M&A 하는 게 사실 캡티브 이게 좀 약간 보면 LG 특유의 문화야 이게. 우리끼리 문화 있잖아. 이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제일기는 약간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 오히려 완전 다른 기업을 사서 캡티브 비중을 줄여가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이미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치. 여기는 보면 외주 줬던 것들 내재화 시켜가지고 매출 늘리기 전략인데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거란 말이야. 그걸 디스카운트하는 건가요? 그건 좋겠지. 아니 근데 G2R이 정우신 연구원이 이거 저번에 얘기하고서 은근히 올랐다니까 이거?
좋은 회사니까요. 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럼 그룹 전체의 광고비 집행 금액 증분을 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금액 증분이 어디로 돈이 들어가는지를 그치.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가장 싸고 배당 잘 주고 전형적인 가치형 중소형주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 상황에서 나쁘지 않다. 배당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여기 써놨는데 3% 정도 나오고요. 현금이 계속 아주 좋진 않다. 3%면. 네. 배당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거든 한국 네, 시장이. 그쵸. 약간 네. 이제는 4%짜리가 나오니까. 그쵸. 4~5%가 사실 나오니까. 많죠 이제는. 이거 4%가 보이니까 3% 옛날에 3%도 괜찮아서 네, 한국 그쵸. 배당을 안 하니까. 근데 3% 하면 이제 내가 눈높이가 달라졌더라고. 아이씨 이러더라고 내가. 그러네. 근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참 그렇네요. 왜냐면 2018년에 영업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급증은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건가요? 이게 내재화 시키면서 원래 당연히 나왔어야 될 영업이익을 어떻게 보면 원래 있는 나와바리에 있던 영업이 네. 흡수되고 해외 비중이 지금 캡티브가 93에서 97이니까 네. 뭐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정, 네. 추정이고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가 그 정도면은 없으니까. 앞으로 더 나아질 거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주가가 이렇게 실적이 급증하는데 18년 내내 네. 빠진 겁니까? 사실은 실적이랑 상관없이 관심이 없어요 이 회사. 이게 네. 근데 이게 그래도 대기업 계열사인데 이게 네. PER 6.6배. 네, 그쵸. 말도 안 되게 이게 싸죠. 뭐 조선업도 네. 아니고 PBR 0.7배.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LG에서 그 휴대폰이 이렇게 잘 팔려라는 질문 제일 많이 하세요. 그거 하겠지. 네, 그래서 전망. 그런 게 좀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그렇다고 그 그룹에서 광고를 안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거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가장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 마케팅 팀 어떤 뭐 LG 전자다. 그럼 마케팅 팀에서 해외 출장 가고 모든 작업을 다 했겠죠. 근데 약간 요즘에는 대행사에 좀 많은 걸 넘기고 있어요. 많은 외주 용역 그런 것들을 이제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건 3사 공통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노션, 제일기획, 뭐 G2R 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말하고 싶은 종목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자료에 쓴 종목 마저 더 물어볼게요. 금화 PSC랑 우주일렉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금화 같은 경우는 음, 여기 대놓고 PER 5배입니다. 음, 그리고 배당 수익률 4.1%고요. 의미 있는 거는 최근에 배당을 900원에서 DPS를 9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렸습니다. 뭐 과거에는 900원을 한 5, 6년째 멈춰 있었는데 그 전에는 110원에서 900원까지 10년 동안에 8배를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DPS가 구조를 계속 올라가는 회사고 현금 흐름이 좋아서 가능한 겁니다. 이 회사는 심플하게 한전 KPS가 원전 쪽을 꽉 쥐면서 자기들이 거의 다 하고 있지만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한전 KPS가 갖고 있던 물량을 민간 6개사한테 계속 이양해주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매년 1%포인트씩 민간 업체들한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시계열을 쭉 그려보면 한전 KPS의 중장기적인 세일즈 그로스 레이트보다 민간 6개사의 합산 세일즈 그로스 레이트가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받으니까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지금은 뭐 신규로 짓는 발전소도 좀 입찰을 들어갈 수 있지만 과거에는 한 3년 정도는 무조건 한전 KPS가 하고 안정화되면 민간 업체들한테 하나씩 이양해주는 구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정적으로 매년 올라가고 있고요. 이 금화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국내 1위의 경상정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저께 장소연구원이랑 유틸리티 산업을 쭉 훑어봐서 네. 이해가 확 되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유틸리티 들으신 분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제 올해 유틸리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재료비 부분에서 변화가 좀 있으면 네. 약간 한전을 비롯한 게 이제 적자에 그쵸. 적자도 반전이 나온다면 분명히 네. 그 관련주들을 좀 치지만 금화 PS가 나올 것 같거든. 네. 근데 상대로 싸거든 이게 또 네, 많이 쌉니다. 많이 싸니까 네. 그렇죠. 그런 차에서 그러니까 이거 궁금하신 분은 그 장도성 연구원의 유틸리티 한번 들어보시고 자료 보시면 그 한전 KPS에 관련돼서 본다면 민간 쪽 이양 부분. 네. 근데 회사 자체가 매력적이니까. 아니 이거보다 더 싸 한전은 0.3배야. 이게 이제 이양이 되는데 이제 발전 에너지 원별로 좀 유불리는 어때요? 지금 화력, 수력만 넘겨반 겁니까? 이거 거의 화력을 주로 받고 있고요. 수력은 일부 조금 받고 있고 원자력은 그냥 거의 힘들다고 그러면 보시면 예를 들어 뭐 화력이니까 예를 들어 네. 미세먼지나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뭐 발전 뭐 중단 뭐 네.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기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탑다운으로 봤을 때는 안 좋죠. 안 좋은 거고. 근데 현재 돌리고 있는 화력 발전소는 이양받는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과 이 센티는 조금 다른 것 다르다. 같습니다. 네. 근데 물론 앞으로 화력 발전소가 더 생긴다는 이슈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한 10년, 20년 뒤에는 약해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주 일렉만 네. 잠깐. 우주 일렉은 간단히 업데이트 드리면 2017년, 2018년에 실적이 급격히 망가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기저로 반등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용 커넥터를 국내 1위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아시다시피 모바일 쪽이 이제 조금 둔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왜 여기다 언급을 했지? 그러니까 회사는 분명히 방향성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주가가 빠져 있어 싸졌나? 네, 뭐 그냥 업데이트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네. 더 할 필요 없는 것 같다. 사전이 있는데 네. 방향성이 좋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냥 하고 이게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뭐 내일 정도에 나머지 우리 스몰캡 팀원들과 얘기를 해보고 정홍 씨, 영원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일단 퍼시와 CDD 한번 지켜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오. 이리온.